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체크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박스권 상단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하던 게 약간 주춤한 모습이죠. 약간은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3%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이 양시장 모두 박스권 상단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역시나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에 충족해줄 만한 어떤 근거가 따라와 주지를 못한다면은 상승이 이어지기가 약간은 버겁죠. 그런데 이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안 할 거다. 나는 물가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철강 가격과 그리고 구리 가격들 그리고 옥수수, 대두 이런 식으로 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잠시 또 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오펙에서 전부 다 원유 감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바로 감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점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시장은 자꾸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장세에서는 지수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지수가 올라가긴 했으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거의 기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 챗 GPT 관련주, AI 관련주, 뭔가 개별 테마가 있거나 제약 바이오 임상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개별 종목 장세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이요. 정말로 개별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함부로 개별 종목 들어가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은데 올라오고 기업이 좋기 때문에 막 급등이 나오고 테마가 도는 순환매 현상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지금은 올라오는 종목들이 택도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든지 신규 상장주라든지 또는 뭔가 품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과대 낙폭 이후에 나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과 뉴스만으로 급등이 나온 기업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 잡으면 정말 급락을 맞거나 여러분들이 처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하나 늘어나는 장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안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 종목 장세니 뭐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많은 개인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한 80% 이상은 전부 다 현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많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이 없는데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뭔가 수익을 낸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은 저는 오히려 득보단 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급선무다 생각하는데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은 돈, 얼마 있지 않은 현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내 종목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정의 가능성에 약간 기대를 걸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할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규 종목으로 새로 투입을 해서 거기서 번 돈만큼 내가 손실난 종목을 조금 잘라내는 형식으로 잔고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란 말은 지금 시장은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2,500포인트까지는 박스권 상단부라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올라오기까지 그냥 올라와도 될 것을 그냥 좋다 앞으로 더 갈 거다 2,500 뚫을 거다 3,000 갈 거다 2,700 간다 2,800 간다 상승장 초이쁘다 안 사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겨 가면서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박스권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2,500포인트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여기서 올라오다가 빠지든 올라와서 빠지든 올라갔다 빠지든 결국 빠져내려가는 요 하락
요 포인트에서 우리는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조정 장세 한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일 CPI 지수까지는요 발표가 나왔을 때 둔화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 둔화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둔화가 조금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 지금 최근 2달 사이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죠. 그런 원자재 가격은 시간 텀을 두고 물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고용 지표죠. 고용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강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또 역시나 그것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결국 3월, 4월, 5월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물가 하락률이 둔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진다, 디스인플레이션, 디스플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 초창기에 요 흐름 자체는 거품이 돼버리고 실망으로 변질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3월, 4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지도 않고 지금 주가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왜요?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대를 품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좀 보면서 현실이 정말 기대가 품어도 될 정도의 현실이라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주가만 올라왔을 뿐 현실은 시궁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정이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사람들의 기대감들은 우리가 수치로 정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2550이라든지 600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현상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는 어찌됐든 더 가기가 버거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추세가 약간 하락 쪽으로 지금 꺾여 있는 상태다. 최근 들어서 갈고리 형태처럼 이렇게 동산처럼 살짝 꺾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기대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차익 실현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장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난 저점을 지키는지 또는 그 저점 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또는 그 아래에서 만들어지는지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형성 여부를 체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악재가 발생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공포를 또 이렇게 겁먹고 매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하락이 지난 여기서 추세가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는 하락은 끝이 난 거다. 그러나 상승으로 돌아가진 않고 바닥을 잡는 구간을 거칠 거니까 지금 하락이 끝났다고 환호성 지를 것이 아니라 바닥 잡을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보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2,500을 뚫을 것 같아요. 뭐 뚫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뚫으면 뚫는 대로 보고하면 되고 뚫지 않으면 뚫지 않는 대로 보고하면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기서 하락을 할 건지 올라갈 건지 충분히 보고하면 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어디서 산다라는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온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보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하락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잡혀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매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뿐인 거죠. 그 욕심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것이 과한 거지 내려갈 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